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버 신사임당입니다. 오늘은 강제로 장점을 만드는 유튜브 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직원을 뽑았을 때 제 직원이 한 얘기예요. 이게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든지 시켜만 주세요.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열정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당연히 좋은 뜻으로 한 얘기니까 답은 안 했지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유튜브라는 건 단기간 전력 질주가 아니고 마라톤처럼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힘을 빼고 그러다가 금방 지쳐버릴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 강의의 궁극적인 목표는 알아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뭔가 시키는 대로 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안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훈련 방식이나 생각하는 방식을 알려드리는 게 이 강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단계를 나누고 그 단계별로 목표를 또 나누고 목표별로 또 계획을 만들고 계획별로 학습을 하거나 훈련을 하는 방식.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오시면 오히려 지칠 수 있다. 굉장히 지금 하고 싶은 그 마음을 아껴놔서 지금 이 강의가 8월까지 계속 이어지거든요. 여름이 될 때까지 이어질 겁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그 마음을 잔잔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방식은 제가 유튜브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직장 생활이나 어떤 프로젝트를 달성하거나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를 할 때나 모든 방법에 사용할 수 있는 사고 방식인 것 같아요. 네, 오늘 할 내용은 이겁니다. 강제로 장점을 만들어서 하는 유튜브 프로세스. 이런 생로병사의 비밀 같은 프로그램도 TV에서 하고 있고 사건 25시 같은 프로그램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생로병사의 비밀을 다루는 PD가 의사는 아니잖아요. 살인사건을 다루는 PD도 경찰관이 아닙니다. 방송국을 취업을 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유튜브라는 나만의 방송국을 취업을 하는 상황인 거예요. 직장인처럼 하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획안을 내라 그랬는데 내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많은 직업적인 방송인들이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서 방송 컨텐츠를 만들고 있고 그 프로세스를 간소화해서 유튜브에 적용한다면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도 방송을, 그러니까 영상 클립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그게 실제로 레거시 미디어라고 불리는 TV에서도 많은 PD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조 익히기 연습,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좀 복습을 해볼게요. 외부 트래픽, 내부 트래픽, 채널 트래픽을 풀링 컨텐츠, 손님을 끌어오는 컨텐츠라고 그랬죠. 손님을 끌고 와서 키 컨텐츠, 전환을 시키는 컨텐츠라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링크 클릭이랑 검색 유도를 시키고 내가 원하는 페이지로 랜딩을 시켜서 수익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큰 방향이고, 이것을 보시고 맞아, 저번 시간에 이랬었지, 이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바로 직전에 강의를 보고 오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집중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1단계를 만든다. 이 전체에서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것들만 먼저 따지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고객을 끌고 오고 그걸 전환시키는 키 콘텐츠까지 넘기는 거.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 밑에 수익 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거, 요거는 미리 한번 얘기 드리는 건데 나중에 또 한번 당연히 이거는 깊이 얘기를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인플루언서는 조금 달라요. 인플루언서가 판매하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가격이 낮아지면 판매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올라가면 판매량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이 그런 데서 길을 잃게 되는 거예요. 가격을 거의 무료까지 낮추게 됩니다. 왜냐면 더 많이 팔리고 사람들이 싸게 생각을 하고 욕을 좀 덜 먹으려고. 근데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1,000원짜리를 팔아도 뭐라고 할 사람, 돈 또 골랐네 라고 할 사람은 뭐라고 하고요. 10,000원을 해도 그렇고 100,000원을 해도 그렇고 100,000원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먹는 욕의 총량은 정해져 있어요. 유튜브에서 판매를 한다는 거는요. 그래서 가격이,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굉장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필요성, 원래 내 고객들이 원래 구매를 하는 것인가, 이거를 따져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팬들이 구매하기 때문에 구매량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객단가가 충분히 높은가. 구매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팔았는데 1,000명이 샀어요. 근데 1,000원으로 낮추면 10,000명이 살까요? 가격을 10배를 낮춰도 10,000명이 구매하지 않는 게 인플루언서의 판매 방식이에요. 유튜브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할 수 있는 타겟의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객단가를 고려를 많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타겟이 일치하는가. 내가 원래 판매하려고 그러는 상품의 타겟이랑 내 구독자의 타겟이 일치하는가, 이걸 살펴봐야 돼요. 그럼 역으로 이 타겟과 가격으로부터 상품을 추출해내는 방식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상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내 채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금 여기 회색 표시된 이런 스토어나 기타 등등 이런 쪽으로 역으로 판매 상품을 발견하는 방식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나중에 이거는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건데 나중에 봤을 때 이 친구 전에 봤던 구면이네, 이런 느낌을 드리려고 지금 얘기 드리는 거니까 듣고 까먹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풀링 컨텐츠랑 키 컨텐츠 중에 이걸 먼저 살펴볼 거예요.
왜냐면 손님을 끌고 와야지 전환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만큼 이 풀링 컨텐츠라는 거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제가 커뮤니티 글을 보다가 그 내용을 봤어요. 이거 유튜브 개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들 유튜브 개설하시는 내용은 무료로 강의가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그 강의를 보시면 되고요. 채널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듣고 내 채널의 아이덴티티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이름을 정하면 됩니다.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아이덴티티가 채널명에서 드러나는 게 좋긴 좋아요. 잘 나가는 채널에 가서 이렇게 댓글을 쓴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할 때 이제 댓글에 이름이 나오잖아요. 제 채널도 원래는 신사임당이 아니라 돈 버는 방법 신사임당이었어요. 그냥 신사임당이라고 하면 무슨 채널인지 알 수 없으니까 채널명은 계속 바꿀 수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랑 다르게 유튜브는 채널명을 계속 바꿀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오늘 내용을 들어보시고 과제를 해 나가시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 내용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채널명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나시는 거를 그냥 그대로 채널명으로 하셔서 걱정 없이 그냥 쭉쭉 해 나가시면 됩니다. 채널명에 따라서 채널 성과가 결정되지는 않아요. 그게 큰 팩터는 아닙니다. 하여튼 오늘 드릴 내용은 이거예요. 풀링 컨텐츠 중에 트래픽 유치를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컨텐츠를 말씀드릴 건데, 그러니까 트래픽을 끌고 오는 컨텐츠를 먼저 만들 수 있어야지 나중에 전환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다. 이거는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풀링 컨텐츠, 고객을 데려오는 컨텐츠 제작의 9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기획, 편성, 주제 선정, 자료 수집, 섭외, 원고 작성, 촬영, 편집, 송출, 이런 9단계가 있는데, 이 9단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 우리끼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획, 편성, 이거는 방송국에 쓰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우리끼리의 정의를 또 내릴 거예요. 우리끼리의 정의는 이거예요. 기획은 만들려는 분야를 정하는 거. 내가 어떤 카테고리, 스마트 스토어로 따지면은 여러분들 쇼핑할 때 카테고리 있죠? 그런 거 만들려는 분야를 정하는 게 기획이에요. 그 다음에 편성이라는 건 원래는 이런 편성표를 짜는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끼리는 한 달에 몇 개를 언제 올릴지 정하는 거, 이게 편성입니다. 우리들끼리의 편성이에요. 그 다음에 주제 선정이라는 건 조회수가 잘 나올 만한 주제를 찾는 거고요. 자료 수집은 조회수가 잘 나오는 제목을 찾는 거예요. 제목들을 찾아서 모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섭외는 출연자를 찾는 거고, 불가능하다면 대체 가능한 방안도 알려드릴 거고요. 이번 주에 나가는 강의에서는 이 4개를 다룰 거예요. 기획과 편성, 주제 선정, 자료 수집까지. 그 다음에 원고 작성을 하고, 원고라는 건 복잡한 게 아니라 할 말을 미리 적어 보는 거, 이거고요. 촬영은 핸드폰 녹화 버튼을 누르는 거, 그게 촬영입니다. 편집은 잘 못한 부분을 잘라내는 거, 그게 편집이고, 송출은 유튜브에 올리는 거, 그다음에 올릴 때 썸네일 작업까지 포함해서 그걸 송출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총 9단계 중에 이번 강의와 이 다음번에 나가는 강의에서는 이 4가지를 집중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보시면 기획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은 영향을 미치려는 분야를 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이 분야에 영향을 미쳐야겠다. 그 영향을 미칠 범위를 정하는 게 기획입니다. 그래서 이 영향을 미치기 위한 4가지 요소를 정리를 해봤어요. 바로 공감, 정보, 재미, 흥미, 이 4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향을 미치려는 분야에 여러분들의 컨텐츠가 공감을 불러일으키거나 정보를 주거나 재미가 있거나 흥미라는 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감정 중에 재미를 제외한 나머지를 흥미라는 단어로 치환을 한 거예요. 뭐 설레임, 슬픔, 공포 이런 거 다 합쳐서. 그래서 이 중에 아무것도 없으면 망하고, 2개가 있으면은 그냥 채널을 끌고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3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으면 채널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채널이 되고, 4개가 있으면 정말 유명한 채널이 되죠. 어떤 한 컨텐츠 안에 공감과 정보, 재미와 흥미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면 정말 최고의 컨텐츠가 되겠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인터뷰를 통해서 없는 부분을 채워요. 저는 사실 이거를 4개를 다 채우는 거는 포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좀 포기를 했고, 지속성을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저는 이 4개 중에 2개를 넣는 걸 제 채널에 영상들의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뷰는 없는 부분을 제가 채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제 대학교 후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군지 모를 거예요. 하지만 이 영상이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4개 중에 2개를 채웠기 때문이죠. 이 사람이 정보를 가지고 나왔고, 저는 공감을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온 사람이 공감을 잘 채우는 분이라면 제가 공부를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정보를 가져오게 되면 2개를 채우게 되죠. 어떤 사람이 너무 재밌는 상황이라면 제가 정보를 채워줘도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2명이 하게 되면 어떤 한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분야가 이 4개 중에 하나만 돼도 된다는 거죠. 이거는 팁으로 얘기를 드린 거고, 하여튼 이 영향을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분야를 정하는 겁니다. 이 분야를 정하는 방법은 저는 처음 시작한다면 이 사이트를 활용하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 사이트는 뭐냐면
컴퓨터로 볼 때보다 모바일로 볼 때 더 많은 정보를 주는데요. 여러분들이 옆에 지금 핸드폰이 있다면 한번 이 사이트로 접속을 해보세요. kr.noxinfluencer.com인데 여기에 들어가시면 첫 페이지가 이렇게 뜨실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더보기 버튼이 있어요. 인기 인플루언서에서 더보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전체 카테고리에 구독자 순서대로 내림차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블랙핑크, 뒤에가 뭐 하이브 레이블, 뭐 세 번째가 방탄, 네 번째가 뭐 이렇게 쭉 있죠? 예. 위에는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한국 국적의 크리에이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카테고리 선정이 있어요. 여기 전체 카테고리로 돼 있죠? 여기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여기 전체 카테고리 요걸 클릭하시면 뭐 영화, 애니메이션, 자동차, 음악, 동물 쭉쭉 스크롤 하시면 더 많이 있어요. 그거를 보셔서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시는 겁니다. 크리에이터 중에 내가 이 사람을 따라 할 수 있겠다 싶은 크리에이터들을 여러분들이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분야를 정하면 됩니다. 구독자가 50만 넘어가는 채널이 있는 분야를 하세요. 그 분야가 없으면 지금까지 그걸 못 만들었다는 거고 그걸 내가 할 수 있는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그러니까 큰 채널이 이미 있는 분야를 하는 게 성장 속도가 훨씬 빠르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채널이 1등인 분야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초기 성장 속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성과를 뽑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오히려 큰 채널이 있는 분야를 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이거 1강에서 보셨던 거죠? 보시면 2018년에 생성한 채널 성장 속도 A고 이게 B입니다. 이거 A, B를 살펴봐도 A 채널은 그때 많았던 채널이고 B 채널은 제가 2018년에 만들었던 채널 중에 보는 사람이 그 크리에이터가 없는 분야 채널이었어요. 성장 속도가 이게 훨씬 빠르게 나와요. 2020년에 만든 채널 두 개예요. A 채널, B 채널. B 채널은 쓰는 사람이 분야가 되게 작은 분야를 했어요. 왜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이 카테고리로 뒤져봤을 때 이 분야의 사람은 한 8만 정도밖에 안 돼. 이 분야는 클 것 같은데 8만밖에 안 돼. 우리가 진입을 하면 1등으로 올라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A 채널은 굉장히 포화된 시장이었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해서 직원을 같이 뽑았다 그랬죠. 이 포화된 채널에서 포화된 분야에서 성장 속도가 훨씬 빠르게 나왔어요. 근데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채널 성장 속도가 매우 느린 이 채널은 채널의 이름이 신사임당입니다. 이 채널이 지금은 140만 채널이 됐죠. 그러면서 다시 또 다른 큰 시장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지금은 뭐 경제, 교육 이런 쪽이 굉장히 큰 시장이 됐죠. 그때는 별로 없었지만요. 그러니까 블루오션 채널을 하려면 엄청난 끈기와 별로 돈이 안 돼도 버틸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돈을 벌려고 한다면 빨리 성과가 나와야지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뭐 좀 여유가 있고 난 별로 재미없는 거 계속 하는 거에 크게 어려움이 없어. 이런 분들은 블루오션 채널을 해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가 않더라. 이 직원 두 명도 서로 뭐냐면 이 B 친구는 자기가 블루오션 채널을 한다는 걸 애초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괴감에 빠졌어요. 다른 친구가 더 잘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도 계속 비교를 하실 거잖아요. 주변에 누가 더 잘 되면 쟤는 엄청 잘 돼. 난 왜 이렇게 못하지? 난 소질이 없나 봐. 근데 그런 비교를 안 하고 그냥 꾸준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은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고 비교를 만약에 한다. 남들보다 팡팡 치고 나가는 거 막 자랑하고 싶어 하고 그런 타입이다. 그럼 무조건 레드오션 채널을 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에서 최소 구독자 수가 50만 이상인 그런 카테고리를 찾아서 하시기를 권장드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를 아시겠죠? 작은 채널이 1등인 분야를 하면 안 된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 다음에 큰 채널이 있는 분야를 하는 게 더 유리하다. 유튜브는 추천이라는 유입 방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커요. 그래서 내가 같은 분야를 하면 이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A 채널을 보고 나서 A 다시 채널이 추천으로 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기기 때문에 그 방식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강의는 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보고 과제를 드릴게요. 과제는 이겁니다. 내가 공감할 수 있는 분야는 어딘가? 또는 내가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분야는 어딘가? 뭐 육아라든지 잠자기라든지 피부가 안 좋은 저는 피부가 안 좋은데 여드름이라든지 아니면 너 나이를 먹어서 노화가 온다든지 그런 것들 누구나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여자라든지 남자라든지 내가 취업을 준비한다든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카테고리가 됩니다. 그리고 찾아보면 그 카테고리에 이미 50만 60만 크리에이터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 오해를 하기 때문에 이 채널을 내 경쟁 상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난 저렇게 될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튜브는 스토어랑 조금 다른 맛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의 최고의 영업 직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자기 컨텐츠를 보게 하면 A라는 사람이 그럼 내가 A 다시 컨텐츠를 만들게 되면 추천으로 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감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딘지 꼭 찾아보시고 내가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분야가 어딘지 내가 그럼 이거랑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을 하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 분야가 어딘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녹수 인플루언서 카테고리별로 50만 구독 이상 채널 중에 내가 따라서 만들 수 있는 크리에이터의 분야가 무엇인지 이거를 꼭 찾아보시고 이번 강의를 통해서 분야를 먼저 정하시기 바랍니다. 분야를 정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예요. 왜냐하면 기획이랑 편성 이 두 개는 한 번 하면 끝나는 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분야를 정하고 한 달에 몇 개 언제 올릴지 페이스를 정하는 거는 지금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계속 안 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일단 이 두 가지를 정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치고 나간다. 왜냐면 그 다음부터는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만 남기 때문에 이 과제를 꼭 신경 써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분야를 한번 정하고 나면 여기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거기 때문에 이 과제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 분야나 정하시게 되면 인플루언서를 안 찾아보고 그냥 정하게 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블루오션 전략과 레드오션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려는 분야에 대해서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를 할지 저는 모르기 때문에 레드오션과 블루오션 전략을 다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 이어서 아까 4가지라 그랬죠? 나머지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버 신사임당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4가지 중에 기획에 대해서 살펴봤죠. 기획에 대해서. 기획이라는 것 사실 이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끼리는 이 기획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내가 영향력을 만들려는 분야를 정하는 거. 내가 어떤 분야에다가 영향력을 뿌릴 것인가. 그걸 정하는 거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 외에 편성도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근데 한 달에 몇 개 언제 올릴지를 정하는 걸 편성이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주제 선정, 자료 수집이 있습니다. 이 2가지는 보통 작가가 하고요. 방송국에서는요. 요게 기획은 PD가 하고 편성은 이제 편성팀에서 하죠. 근데 그 일을 우리는 한 번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유튜브에 적합한 속성만 뽑아서 하는 거예요. 편성이 한 달에 몇 개 언제 올릴지 정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를 따라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 형태로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기간에 따라서 유튜브를 하는 기간에 따라서 벌어지는 돈의 크기가 어떻게 되죠? 갈수록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콘텐츠 생산은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열정이 빡 차 있으니까 처음에 빡세게 해요. 그러다가 포기를 합니다. 왜냐면 이 지점에 보면 돈이 안 벌어지는데 콘텐츠 생산량을 엄청나게 올리기 때문이죠. 이게 퀄리티도 마찬가지예요. 콘텐츠 생산량이나 퀄리티를 처음에 때려박기 때문에 이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포기 시점이 여기에 오지 않게 컨텐츠 생산량이 이게 반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포기하게 되는데 바로 이 반대로 돼야 됩니다. 기간에 따라서 벌어지는 돈의 크기가 올라가면 생산량을 증가시켜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벌어지는데 왜 그렇게 영상을 더 많이 찍으세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돈이 더 벌어지니까 더 찍는 거지. 만약에 돈이 안 벌어진다면 덜 찍겠죠. 근데 사고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더 많이 벌어지면 좀 대충 해야지. 지금 열심히 하다가 많이 벌어지면 대충 해야지. 이렇게 계획을 짜고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다 쓰러집니다. 처음에는 돈이 안 벌어지니까 조금 해야지. 더 벌어지면 더 해야지. 더 벌어지면 직원 뽑아야지. 더 벌어지면 더 많이 만들어야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걸 물어보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많이 벌어지는데 왜 더 많이 만드세요? 그 질문 자체가 유튜브에 대해서 이해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뭐냐면 제가 그냥 공식을 만들었어요. 1000명까지는 주에 0.5회 업로드한다. 구독자 5만 명까지는 주에 1회 업로드한다. 구독자 10만 명까지는 주에 2회 업로드한다. 구독자 10만 이상 넘어가면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거죠. 매일 해도 되고 어떻게 해도 되고 하여튼 이렇게 요 순서대로 하시면은 이 페이스에 자동으로 맞춰질 거예요. 그럼 구독자 1000명까지 주에 0.5회 업로드하는 걸 우리 편성 전략이라 그랬죠? 그럼 이거 주에 0.5회 한다는 거는 2주에 1개 만들어진다는 거고 그 얘기는 14일당 1개가 된다는 거고 그럼 우리가 하루에 2시간 투입한다 그랬을 때 제작 시간 기준으로 28시간 한 개 컨텐츠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컨텐츠 생산 시간이 28시간이 투입이 된다. 28시간 투입해서 한 개 컨텐츠 생산이 안 되면 내가 포기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28시간 이상 투입을 했는데 컨텐츠 하나가 생산이 안 됐다? 그거는 이미 뭔가 구조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쪼개서 여러분들이 2주에 하나라고 했을 때 뭐 그거 얼마 안 되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시간을 했을 때 28시간당 하나의 컨텐츠를 생산한다고 이렇게 놔두니까 2주에 하나 올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게 되는 거였죠. 자, 그러면 편성을 마무리했으니까 주제 선정과 자료 수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객들은 팝콘을 흘린다. 좋은 컨텐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요소는 이 조회 숫자가 찍혀 있는 컨텐츠들 있잖아요. 우리가 외부에서 찾아봤을 때 조회 숫자 자체가 그 흘린 팝콘의 양입니다.
한번 볼 때마다 조회수가 1이 올라가잖아요. 주제 선정은 조회수가 잘 나올 만한 주제를 찾는 것. 그래서 28시간을 투입해서 한 개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업무 프로세스를 짜야 된다는 거죠. 보면은 조회수가 잘 나올 만한 주제를 찾는 거, 주제 선정에 4시간 이하로 끝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료 수집을 하는데 제목을 찾는 거, 조회수 잘 나오는 제목을 찾는데 4시간 이하에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기획이랑 편성은 한번 하고 나면 더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드렸죠. 출연자 찾는 것, 대체 방안 나중에 얘기를 드릴 건데 이걸 2시간 이내에 끝내야 되고 원고 작성도 4시간 이내에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촬영을 2시간 이내에 끝내고 편집을 10시간 이내에 끝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송출이랑 썸네일 작업에 2시간을 씁니다. 이렇게 하면 28시간이에요. 처음에는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걸 과정을 쪼개서 한다는 게 익숙하지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단계에서 이 시간을 거의 간당간당하게 다 쓰면서 할 거예요. 근데 익숙해지면 이 시간들이 줄어듭니다. 한 번 사이클을 돌고 그 다음부터는 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이에 여러분들 구독자가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듯이 조회수 숫자, 실제로 조회 숫자가 나와 있다는 건 그것이 관객이 좋아한다라는 증거죠. 조회수가 높은 컨텐츠는 조회수가 높은데 사람들이 싫어하거나 클릭을 안 하는 컨텐츠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참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풀린 컨텐츠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조회수가 잘 나올 만한 주제를 찾아야 되고 조회수가 잘 나오는 제목을 찾아야 되죠. 이게 유튜브에서 다른 채널에 올렸을 때인데 제 채널에서 조회수가 잘 나온 컨텐츠는 다른 곳에 업로드를 해도 조회수가 11만 회, 25만 회, 11만 회가 나온다는 거죠. 제 채널에서 나왔던 거랑 비슷한 정도의 조회수가 다른 채널에서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플랫폼에서 유튜브 조회수와 매우 유사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더 많이 나온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브런치의 이 유영만 교수님이 62만 뷰가 나왔었어요. 글을 올렸는데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가. 근데 그 제목을 가져오니까 여기서 62만 뷰가 나왔다 그랬는데 제 채널에서도 44만 뷰가 나온 거죠. 이런 제목이라는 것이 갖는 힘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작업으로 하는 거고 이 각자 작업의 중요도가 이만큼 높은 겁니다. 네, 주제 키워드라는 건 내 카테고리에서 가장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들, 단어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앞에 강의에서 하려고 그러는 범위를 정했다면 예를 들면 뭐 요리라고 하면 뭐 레스토랑, 요리사, 뭐 각종 식재료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교육이라 그러면 대학교도 있을 거고 경제라 그러면 부동산, 일타 강사, 아파트, 아니 뭐 인테리어 이런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고 뭐 인테리어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쭉 나오게 되죠. 이런 곳에서 인기 있는 글을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게 조회수 순으로 정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업이 한참 걸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30년 된 인테리어라고 검색했으면 30년 된 아파트 많아? 이게 6만 회밖에 안 되는 건데 이거 넘어가는 더 큰 키워드들을 찾아야 돼요. 여기 있네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는 거죠. 모르는 사이에 복을 지켜줄 현관 풍수지리 인테리어. 이게 14만 회가 나왔죠. 이런 키워드들을 찾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있죠. 주방에 냉장고가 없다. 냉장고를 과감히 빼버렸어요. 리모델링 대참사, 불량업체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 내가 했던 경험 중에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한테 들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서 검색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리스트를 만드는 뭐 대참사 5가지 이런 식으로 리스트 기사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기사가 아니죠. 여기는 유튜브니까 그런 컨텐츠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직접 유튜브 자체 같은 경우는 더 쉽게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필터를 보면 이렇게 조회수 순으로 보면 이런 건 광고고요. 이 앞에 나오는 건 광고죠. 광고는 돈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조회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거 말고 현관과 거실, 그쵸? 풍수 인테리어 노하우, 현관과 거실이 300만 회가 있죠. 아까 1분에서도 보면 현관에 대한 거, 모르는 사이 새어나가는 복을 지켜줄 현관 풍수지리 인테리어가 14만 회가 나왔었잖아요. 아, 인테리어 시장을 저도 잘 모르지만 저거 지금 처음 찾아봤지만 여기서는 이런 게 있구나. 유튜브에서도 이런 게 됐구나. 어떤 식으로 찾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현관 인테리어와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풍수지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서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건 나중에 원고 작성해서 얘기를 드릴 텐데 어쨌거나 확실한 제목을 하나 뽑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꼭 이렇게 2가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서치를 할 수 있는 곳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네이버 포스트도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도 있고 네이트판, DC인사이드, 루리앱, 뽐뿌, FM코리아, 클리앙 같은 이런 커뮤니티에서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죠. 커뮤니티는 기본적으로 조회수를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뉴스도 아주 좋은 소스가 되는데 뉴스는 조회수를 추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댓글 같은 경우에 연예 뉴스나 일부 댓글로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가려져 있고 그래서 당일마다 랭킹 뉴스를 내가 추적을 해가지고 그거를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여튼 뉴스를 제외하고 한 뭐 요 정도 내가 조회수를 추적할 수 있는 컨텐츠가 이 정도만 봐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수집을 하는데 이것도 여기서 이제 살펴보는 건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주요 트래픽을 뽑는 사이트고 여기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목 자료들을 수집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2주에 하나 올린다고 그랬죠. 아까 편성이랑 연계를 해볼게요. 2주에 하나 업로드 한다 그러면 내가 6개월 동안 하겠다, 제작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1년이 52주니까 그 반이면은 한 21개, 그거의 반이면 10개의 컨텐츠를 미리 제작을 해놓으면 6개월치의 컨텐츠를 미리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부터 영상을 만들 때 이 주제 선정이랑 자료 수집을 미리 10개를 마무리를 해놓으면 이 밑에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영상 제작당 28시간이 아니라 일단 20시간까지 그 다음 스케줄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이 제작만 하면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내가 먼저 제목이랑 소재랑 이런 거를 전부 만들어 놓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분업을 해서. 만약에 초보 제작자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어느 날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와, 이거 대박이다. 인테리어인데 예를 들면 시계 놓는 위치에 따른 뭐 인테리어 전략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대박은 아니지만 그런 게 막 대박 아이디어라고 딱 꽂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한 편이 만들어져요. 그럼 그 다음 할 때 다시 여기부터 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업로드 스케줄도 일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주제 선정과 자료 수집을 다시 또 8시간을 투입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방식으로 내가 예를 들면 10개를 찾는다 그러면 8시간씩 10개면 80시간이잖아요. 80시간을 투입해서 10개를 미리 다 찾아놔. 그럼 6개월치가 클리어가 된 거죠. 그 다음부터 6개월은 이 밑에만 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업로드하는데 스트레스도 훨씬 줄어들 거고 해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확연하게 줄어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자료 수집을 미리 해놓는 게 좋다. 그리고 이 강의에서 제가 얘기 드리려고 그런 거는 이거예요. 앞에 얘기 드렸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사이트인데 여기에 판다랭크라는 사이트에 들어오면 컨텐츠 랭크라는 메뉴가 생겼을 거예요. 컨텐츠 랭크라는 메뉴가 생겼을 거고 여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5개까지 무료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부동산 이렇게 키워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 아까 이 일부는 조회수 정렬이 안 되잖아요. 그거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조회수가 10만이 넘어가는 컨텐츠가 싹 모여 있습니다. 이 네이버 포스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여기 탑 100이 있죠. 그렇죠? 이 탑 100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걸 찾아가려면 예를 들어서 머니그라운드에 가서 여기에 있는 포스트들을 쭉 보다가 여기 134일금, 173일금 보다가 11만 일금 데이터를 찾아야 되거든요. 조회수 정렬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여기서는 한 방에 클리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엑셀로 받을 수도 있고 한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이용하면 예를 들면 우주를 한번 넣어볼게요. 유튜브를 포함해서 그런 조회수가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다중우주가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우주의 끝은 있을까? 우주에 존재하는 정말 무서운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실제 네이버에 검색해도 그런 거를 알 수가 없어요. 뉴스에서는 우주소녀, 리그 오브 레전드, 우주 그루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만들 컨텐츠와 일치하는 컨텐츠를 뽑기가 너무 어렵죠. 근데 여기서는 딱 그게 나오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컨텐츠 생산되는 것만 타겟으로 모아온 데이터를 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이 컨텐츠 랭킹 사이트를 살펴보셨는데 여기서 이런 제목을 수집해 오게 되면 그 제목의 문장 구조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하는 5가지 아니면 뭐 하는 사람과 뭐 하는 사람의 차이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특징 이런 식으로 그런 공통적인 문장 구조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좋은 문장 구조를 발견하면 그 문장 구조의 단어만 나의 카테고리에 적합한 단어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매달 뭐뭐를 꾸준히 한다라는 게 인기가 많아요. 이 문장 구조도 저 같은 경우는 가져온 거죠. 매일 스쿼트 100개. 매일 스쿼트 100개를 한 달간 해봤더니 116만 회가 나왔다. 스쿼트 100개를 매일 하면 벌어지는 놀라운 효과 49만 회가 찍히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런 문장 구조를 발견을 하고 미국 주식 매달 4,000씩 꾸준히 샀더니 이렇게 됐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좋은 문장 구조를 10개를 모아 놓는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런 높은 성과를 뽑는 컨텐츠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채우는 거는 이제 저희가 다음 강의에서 또 얘기를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이 앞 단계부터 하나씩 조립해 나가는 거예요, 저희가.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풀링 컨텐츠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고 전환을 시키는 키 컨텐츠를 만드는 방식은 또 다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초기에 하는 방식이고 초기에 하는 방식과 나중에 하는 방식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좋은 문장 구조는 단어만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게 이거예요. 내 분야의 바이럴이 작은 경우에 다른 바이럴과 결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분야를 정하고 주제들을 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단어나 주제나 문장 구조를 찾아도 여러분들의 분야가 만약에 작다면, 여러분들이 블루오션 채널을 한다면 그 분야의 사이즈는 굉장히 작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콘텐츠 카테고리에는 고유한 한계치가 있습니다. 평균적인 법률 채널의 이 사이즈는 평균적인 연애 채널의 사이즈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태생적인 거고, 그래서 법률 채널이 연애 채널이랑 조회수나 구독자 수나 이런 걸 비교하면서 가기 시작하면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추가 제목을 짓는 방법이 있어요. 넘어선다기보다는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그래서 추가 제목을 지어야 되는데, 추가 제목 선정은 나의 기본 카테고리보다 더 큰 범위의 추가 제목을 넣어야 됩니다. 이것도 아직 감이 안 오실 텐데, 그림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이라는 카테고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추가 제목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규제 지역 지방 아파트 갭 투자가 예를 들어서 지금 유행을 한다고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제목을 이걸로 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채널 성장을 시키려면 더 큰 사이즈의 추가 제목들을 지어야 됩니다. 바이럴 사이즈가 훨씬 더 큰 친구들. 예를 들어 뭐 전세 대란이나 아니면 BTS가 어디 건물을 샀다면 BTS를 섞을 수도 있고, 유재석이 어디에 산다면 유재석에 대한 얘기를 섞을 수도 있겠죠. 그럼 그런 것들은 내 카테고리로 끌고 올 수 있는 진짜 좋은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 큰 카테고리의 크기만큼 내가 순간적으로 컨텐츠의 조회수를 뽑을 수가 있다. 더 큰 분야의 것을 가져오면은. 그래서 이런 시즌성을 첨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제목에다가. 그래서 제목의 문장 구조에 시즌성 단어들을 넣어주게 되면 요게 올라가면 공감도가 올라가게 되고 조회수를 폭발적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즌성 이슈 키워드들을 뽑아줍니다. 그래서 내 거에다가 지금 업로드하기 직전에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마지막에 제목을 업로드 직전에 한번 이걸 보고 섞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없다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시즌성 키워드를 추가함으로써 조회수를 한 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이트 두 가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앞에 얘기 드렸던 사이트 이름은 판다랭크라는 사이트고, 지금 이 뒤에 사이트는 블랙키위라는 사이트입니다. 이런 시즌성 키워드들을 제공하는 사이트가 아마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아는 곳은 이곳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문장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그 문장 구조에 기본적인 10개 뼈대를 쌓아놓고 그것을 업로드 전에 시즌성 키워드를 한번 부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컨텐츠를 짤 때 이 시즌성 키워드가 들어갈 만한 틈새가 있는지, 그렇게 하면 이 시즌 키워드가 갖고 있는 그거의 파워를 내가 잠깐 끌어다 쓸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겠죠. 뭐냐면 스테디셀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시즌성 키워드로 업로드를 한 다음에 한 2주 정도 트래픽을 모은 다음에는 이 시즌성 키워드를 다른 제목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그래서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은 이 두 가지를 아까 얘기 드렸던 그 사이트를 활용하는 거죠. 그냥 수작업으로 하나씩 내가 인기 있는 데를 들어가서 엑셀에 기입하고 이 짓을 했었어요. 제가 그 짓을 했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좋아서 여러분들이 이 8시간을 그냥 단축시킬 수가 있다. 그만큼 이 밑에다가 시간을 쓰거나 아니면 컨텐츠 생산량을 증가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그거예요. 어떤 PD도 의사가 아닙니다. 의사 출신 PD가 물론 한 1000명 중에 한 명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히트작을 만들었어요. 어떤 PD도 경찰은 아니에요. 물론 10,000명 중에 한 명은 경찰 출신 PD도 있겠죠. 하지만 공개 숭배 사건 25시를 할 수 있는 PD가 꼭 경찰이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유튜브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방송국에 PD로 입사를 했다면 그런 핑계가 절대 먹히지 않을 거죠. 유튜브에서 영상 컨텐츠를 만들어내야겠다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앞에 선배들의 업무 인수인계가 없는 거죠. 제가 지금 업무 인수인계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자료를 찾고, 그 컨텐츠 랭킹 사이트는 어떤 게 있고, 트래픽 어디서 확인을 하고, 제목을 먼저 뽑아서 편성 스케줄을 먼저 짜고, 그런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저희 직장, 제가 만든 회사의 직원에게 가르치듯이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 및 주제 선정, 자료 수집의 과제도 있습니다. 나의 업로드 일정은 어떻게 될까? 뒤에 부분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 내가 몇 시간 정도를 투입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업로드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하루에 얼마의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은 제가 전부 다 그냥 과제로 남겨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하나하나를 내가 알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입할 수 있는지 제가 절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의 분야에서 훌륭한 컨텐츠들의 제목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가,
조사해보자. 그것들 제목을 예전에는 사이트 하나하나 가가지고 저희 직원들은 그 짓을 했어요. 처음 입사한 직원한테 엑셀에다가 발견하면 입력하고 해서 1,500개를 모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앉아서 그냥 수만 개도 모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컨텐츠들의 구조를 한눈에 볼 수가 있겠죠. 히트 제목들의 구조가 바로 보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조를 파악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됐다 싶을 때까지 구조를 파악하고 나의 분야에서 적합한 주제를 한 가지를 정해야 됩니다. 내 분야에서. 그 다음에 내 분야에서 적합한 제목 20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컨텐츠, 이 앞에 단계가 여러분들이 끝났다면 그 다음부터는 원고 만들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런 것들밖에 안 남게 되는 거죠. 그거를 완료하는 순간 최고의 풀링 컨텐츠 20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20개의 풀링 컨텐츠들이 어떻게 키 컨텐츠로 넘어가고 키 컨텐츠에서는 어떻게 전환을 일으키는지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 해 나갈 거고 3강, 4강에서 얘기 드렸던 수익화되는 구조들을 점차 하나씩 완성해 나갈 거예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과제 빼놓지 말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걸 말로 듣는 것보다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든 유튜브에 들어가든 채널을 만들든 그런 것들 직접 해보면서 느끼는 게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이 수영에서 자유형을 유튜브 영상을 500번 봤다 그래도 바다에다 빠뜨려 놓으면 하나도 못해요. 처음에는. 그쵸? 그러니까 반드시 연습을 하고 직접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걸 보고 그냥 처음 해봤는데 안 돼 하고 하면은 이거 강의 가격이 50만 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작은 돈이 아니죠? 꼭 해야 됩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버 신사임당입니다. 지난 시간 6강이죠. 저희가 6강까지 강의를 마쳤고 6강에 이어서 7강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 빠뜨린 페이지가 있어가지고 이번 시간에 가져왔어요. 이 콘텐츠 랭킹 사이트 한번 체크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 문장 구조에 대한 이야기 제가 드렸어요. 좋은 문장 구조를 발견하면은 그 단어만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제가 빼먹었더라고요. 이 제목이 얼만큼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 보시면은 똑같이 존리 대표님이에요. 영상 길이도 17분, 18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딱 떴을 때 클릭하게 되는 요소가 어떤 걸까요? 지금 썸네일은 그냥 똑같아요. 배경 디자인도 똑같고 다 이런 사선 디자인에 글자 폰트도 똑같고 글자 개수도 거의 유사합니다. 올 업로드 일시도 여기 2개월 전이고 여기도 2개월 전이에요. 근데 이거는 35만 회 조회수가 나왔고요. 이거는 1.7만 회예요. 무려 30배 정도의 성과 차이가 났습니다. 과연 어떤 차이일까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른 건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이 제목입니다. 이거는 주식으로 당신이 망하는 이유였고 이거는 돈이 일하게 해라 금융문맹 탈출법이었어요. 이 두 개의 차이를 봤을 때 제목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진짜 출연자, 배경 이런 것들이 다 같기 때문에 이런 예시를 발견하기 좀 어렵거든요. 근데 완벽하게 거의 유사한 형태에서 제목만 다를 뿐인데 이렇게 성과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냥 내용을 드러내서 이렇게 제목을 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 이야기에 흥부와 놀부가 살았습니다 해서 제목을 흥부와 놀부로 짓는 그냥 그 정도 생각으로는 유튜브 세계에서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목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그렇게 강조를 드렸던 거고 좋은 문장 구조, 이 문장 구조를 발견할 수 있는 사이트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제목의 중요성을 반드시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목과 더불어서 이 썸네일도 매우 중요한데 이 썸네일에 대한 이야기도 나중에 또 드릴 거예요. 이 밑에 제목과 썸네일은 클릭에 영향을 미친다. 그냥 딱 봤을 때 클릭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이거랑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맛있는 짜장면을 만드는 음식점을 차렸다 그래도 앞에 간판이 당구장이면 그 가게는 망합니다. 그래서 컨텐츠 제작의 9단계 이게 뭐냐면 풀링 컨텐츠
만드는 거예요. 풀링 컨텐츠 뭔지는 그 전 강의에서 또 얘기를 드렸고, 거기서 기획, 편성, 주제 선정, 자료 수집. 오늘은 섭외와 원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풀링 컨텐츠라는 게 맨 앞에 얘기했던 구조에서 요 단계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앞으로 이 전체 구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풀링 컨텐츠를 만드는데 이것이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제가 계속 나눠서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가려 그러는 방향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용어가 어떤 건지 그걸 일치시키고 감도를 맞추는 것도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섭외와 원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섭외는 출연자를 찾는 것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출연자를 찾는 것이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대체 가능한 방안도 있음이라고 써놨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대체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원고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말을 미리 적어 놓는 것인데 이 두 가지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얘기를 할 거고요. 특히 이 원고는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원고 작성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 시간 외에도 따로 또 시간을 빼가지고 한 번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9개 과정 중에 하나, 둘, 셋, 4개를 끝냈고 5, 6개를 끝낼 거고요. 그 다음에 촬영, 편집, 송출까지. 이 썸네일 작업은 송출할 때 이때 또 한번 얘기를 드릴 거예요. 섭외는 출연자를 찾는 거라 그랬어요. 제일 좋은 건 유명한 장성규나 백종원 같은 이런 훌륭한 탤런트를 가진 사람들을 섭외하는 게 제일 좋겠죠. 아니면 내가 어떤 정보를 다루려고 할 때 그 정보를 가장 잘 얘기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를 섭외할 수 있다면 그거 이상으로 좋은 건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백종원이라는 전문가이자 탤런트 있는 이 사람이 출연한 채널은 2019년에 전 세계 유튜브 중에 가장 많이 성장한 채널, 1위는 뭐 해외 채널이었고 2위가 워크맨, 3위가 백종원의 요리 비책이었어요. 그만큼 훌륭한 출연자가 나오면 훌륭한 성과가 나올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릴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람을 섭외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섭외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 사람들의 시간을 우리가 빌려올 수도 없고 내 채널에 나와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그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것, 여기서부터 유튜브 채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섭외가 가능한 경우에는 얼굴 공개가 좋아요. 백종원이 만약에 내가 백종원을 섭외해놓고 유튜브 채널을 하는데 얼굴 공개를 안 해요. 그럼 그것만큼 멍청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 섭외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줬을 거며, 예를 들어 제가 장성규를 섭외를 했는데 얼굴도 공개 안 하고 자료 영상으로 유튜브 채널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그 상황일 때는 얼굴 공개가 좋아요. 내가 섭외한 사람이 많이 알려져 있고 인지도가 너무 좋다. 그러면 해도 되지만 인지도가 없는 출연자는 뭐 썸네일이든 어디든 얼굴이 나오는 게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요. 근데 제 채널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죠. 일반인들이 나와서 자기의 장기나 자기의 장점이나 이런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얼굴이 박힌다는 것이 다른 사람의 출연 신청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얼굴을 넣고 아닌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또 얼굴을 요즘에는 또 안 넣고 있기도 해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채널 성향에 따라서 성과 측정을 그건 스스로 해야 되는 거고 모두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절대적으로 이분의 밸류가 있다면 무조건 얼굴 공개를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밸류가 없는 사람이다. 내가 출연하는 경우 얼굴을 가리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수페TV님이 제 채널에 나왔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파워포인트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걸로 이미 월 1,000만 원에 가까운 소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모델은 이 모델에 더 가까워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채널 아트라 그러죠. 이 윗부분을 채널 아트라 그러는데 채널 아트에서도 수페TV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는 백종원 요리 비책은 어떤가요? 자기를 드러냈죠?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양제에 대한 채널을 한다고 해볼게요. 어떤 영양제가 좋은지 이런 걸 나누는 채널을 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 몰랐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정보를 모아가지고 어떤 게 제일 가성비가 좋고 내가 도서관 가서 막 공부해서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태에서 내가 얼굴을 오픈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죠. 그 상태에서 내가 약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인데 얼굴을 공개해서 득이 될 게 없잖아요. 유튜브는 득이 될 것이 없는 것들을 덜어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편집을 잘 못한다면 그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무대가 예쁘게 꾸며져 있지 않다면 그냥 다 없애는 게 더 좋습니다. 오히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더 좋고요. 만약에 내가 뭔가를 못한다면 그냥 그 부분을 제거해버리는 게 더 나은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실까요? 유튜브라는 건 그 영상, 5인치 정도의 영상 안을 채우는 게임이에요. 근데 거기서 내가
전문가가 아닌데 공부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정보를 큐레이션해서 전달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온라인 매체를 생각을 해볼게요. 인터넷 기사. 거기 보면은 리스팅 기사라고 뭐 5가지, 6가지 이런 거 내가 정보 수집을 해가지고 은행권별 금리 비교 기사를 썼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 기사에서 이 사람이 누군지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정보가 중요한가요? 정보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기자가 거기에 얼굴을 들이밀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예요. 정보 자체가 주인공인 채널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정보가 주인공이 되는 채널에서는 내가 굳이 얼굴이 나온다는 것이 더 마이너스일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얼굴을 꼭 내밀어야 되나요?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오히려 얼굴을 내미는 것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평범한 캐릭터의 평범한 사람이라면 화면에 나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고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아까 영양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내가 만약에 약사나 의사예요. 그러면 가운을 입고 약사나 의사임을 드러낼 수 있는 무대적 요소를 만들어서 배치를 해놔야겠죠. 그렇게 시청자를 설득할 수 있는 요소들로 그 5인치 화면을, 핸드폰 화면을 가득 채우는 것이 유튜브가 해야 되는, 유튜브 프로듀서가 해야 되는 방향입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전부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나올 때 나라는 사람이 유튜브에 출연할 만한 훈련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이 엄청난 장벽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도나운서라는 분은 그 매일경제TV의 아나운서 분이에요. 이분이 하는 채널은 지금 4,000명이죠. 꿈돌이, 이분은 무려 지상파 아나운서입니다. 9시 뉴스 앵커인데 그런데도 3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MBC에서 운영하는 채널 3만 명이고요. 다나킴, 이분도 아나운서죠. 스피치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직업이 누굽니까? 아나운서예요. 만약에 스피치만으로 유튜브를 잘 할 수 있다면 아나운서가 하는 채널은 전부 다 잘 돼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유튜브를 성공시키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스피치가 중요하지 않다. 유튜브를 하려고 스피치 학원을 다니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이 운영하는 채널은 앞으로 얘기 드릴 건데 4가지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재밌거나 흥미롭거나 공감이 가거나 정보가 있거나 이거예요. 이 4가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이 5단계에서 좋은 스피치의 기본은 좋은 원고를 작성하는 거, 정보에 충실하고 공감에 충실한 원고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원고를 아무리 좋은 발성과 좋은 자세와 좋은 어투로 한다 그래도 조회수는 떡상하지 않아요. 말을 기술적으로 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조회수가 높은 대본을 쓰는 것이 좋은 말하기랑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조회수가 높은 대본은 트렌드와 일치한다. 이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데이터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냐면 어떤 키워드라는 것이 트렌드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마치 높은 조회수가 나오는 키워드인 걸로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지금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키워드가 한동안 경제 분야에서 굉장히 핫했었어요. 2년 전에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키워드가 한번 검색량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사람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 돌디라는 분이 국가부도의 날을 대비하는 투자 방법, 국가부도의 날은 언제 올까라는 영상을 만들면서 무려 14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 당시의 트렌드였던 거죠. 2018년의 트렌드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경제 쪽에서 어떤 주식 관련된 컨텐츠를 하려고 할 때, 투자 방법과 관련된 컨텐츠를 하려고 할 때 검색을 해보면 재테크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단에 뜹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냐면 김작가TV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표적인 재테크 채널이에요. 때가 지나고 8개월 전에 국가부도의 날 IMF 위기 원인과 극복 방법이 나오게 돼요. 왜 이걸 했을까요? 갑자기 아무 국가부도의 날과 관계가 없는 8개월 전인데 왜냐면 이분은 이 앞에 데이터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하게 된 거죠. IMF라고 안 하고 이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말을 넣었을까요? 영화 제목인데 왜 영화 제목을 넣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트렌드에 대한 착각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데이터의 함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강의에서 보시고 나서 새로 키워드들에 대해서 보는 눈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걸 살펴보면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매일경제TV에서 3주 전에 올린 영상이에요. 조회수가 3,000회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것도 보면 이게 들어가 있어요.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트렌드가 뭔지에 대한 인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아인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국가부도의 날 유아인. 그래서 트렌드를 놓치고 데이터만 보게 되면 이런 상황이 된다. 이것도 머니톡에서 한 건데 국가부도의 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이거는 뭐 1년 전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트렌드를 모르고 키워드만 찾게 되면 이런 함정에 무지하게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제를 드릴 텐데 트렌드 익히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려고 그러는 카테고리가 정해지셨을 거예요. 하려는 분야가. 그럼 분야 관련된 채널들을 계속 발굴하고 팔로우하는 그 채널을 만드셔야 됩니다. 몇 개? 최소 200개 이상. 그 다음에 그 계정에서 구독 탭이 있어요. 구독 탭으로 들어가셔서 평균 조회수가 있을 거예요. 거기 들어가시면 구독을 하시면 조회수가 막 그 200개 채널, 300개 채널에서 계속 업로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중에 보통은 뭐 2,000회, 3,000회 이런데 갑자기 하루 전인데 5만 회, 10만 회 이런 친구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컨텐츠들이 지금의 트렌드를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평균 조회수 대비 우수한 영상을 보고 왜 이렇게 됐는지 계속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정리하는 방식은 여러분 자유예요. 자유라고 하면은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엑셀 파일에 썸네일을 캡처를 해서 넣고 제목을 넣고 썸네일과 제목이 클릭을 만드는 요소라 그랬죠? 제목을 넣고 한번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거는 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양식을 저희 직원들한테는 줬지만 저 스스로는 어떻게 하냐면 그걸 그냥 보고 생각하고 넘어가고 이런 작업을 계속 합니다. 그거 실제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여기 예시로 까먹을까봐 이렇게 써놨어요. 직원 훈련용 계정. 요거는 신사임당 채널에 처음 오신 분들한테 제가 훈련을 시키는 계정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외에 281개의 계정이 더 있죠. 팔로우를 했죠. 그럼 총 300개 정도의 계정을 지금 팔로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구독 탭이 있어요. 구독 탭을 클릭하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오늘이 있고 날짜별로 이제 나옵니다. 이게 오늘 업로드된 영상들이에요. 이게 1일 전으로 나오죠. 여기부터는 그렇죠. 1일 전, 1일 전. 1일 전에 나왔던 것들을 보면 600회, 7000회, 200회 이렇단 말이에요. 각도기 캐시우드를 저격하다. 그 다음에 또 1000회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평이하게 일어나는 조회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32,000회가 다른 곳에 비해서는 높은 영상이지만 여기서는 평이하게 일어나는 걸 수 있어요. 근데 보면 아니구나. 9,000회? 1만 회? 근데 여기는 한국 마감이라는 컨텐츠가 평균 3만 회 정도 나오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새로운 증권 관련 컨텐츠를 할 때 보면 여기 한국 마감이 3만 회, 3만 회 이런데 중국 마감은 5,000회 이렇잖아요. 같은 사람이 하는데.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증시 컨텐츠에서, 주식 컨텐츠에서는 한국 시장 마감 시간이 마감하는 타이밍에 대한 정리가 더 높은 트래픽을 뽑을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팔로잉을 쫙 해놓고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보다 보면 이 컨텐츠, 우리가 다루려고 그러는 컨텐츠 분야의 트렌드가 어떻게 돌고 있고 지금 내가 뭘 해야겠다라는 각이 머릿속에 딱딱 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보다 보면 이 채널들의 이름들에 굉장히 익숙해질 거예요. 내 쪽 분야의 채널들에. 그래서 거기는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뽑아. 근데 그 채널은 더 아웃스탠딩한 컨텐츠가 나와야 집중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풀링 컨텐츠는 굉장히 트렌디해야 돼요. 풀링 컨텐츠는 키 컨텐츠랑 다르게 트렌디해야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키 컨텐츠를 할 때 얘기 드리겠지만 구매 전환을 일으키는 키 컨텐츠는 절대로 트렌디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를 정말 꽉 붙잡고 판매를 하려는 거에 집중을 해서 아주 강하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것과 풀링 컨텐츠는 달라요. 풀링 컨텐츠는 시류의 흐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나눠야 됩니다. 너무 흐름에 맞춰서 가게 되면 나를 잊어버리게 되고 너무 나를 강조하게 되면 세상에서 잊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야 되고 그 두 개를 나누고 왜 조회수가 안 나오지? 내가 트렌드를 놓쳤구나 라고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돈 버는 대본. 돈을 버는 대본은 원하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 우리가 뭘 하고 있죠? 풀링 컨텐츠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대본을 하면 돈을 못 번다. 이게 그 얘기예요. 키 컨텐츠로 하면 너무 나만 주장하면 트렌드가 바뀌었는데. 근데 아까는 트렌드 얘기였고 지금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시장의 크기. 우리가 먹으려고 그러는 마켓 쉐어라 그러죠. 기업들은 이 전체 점유율 싸움을 하는데 이 전체 크기가 작다면 내가 100%를 먹어도 작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 크기가 큰 걸로 가야 돼요. 이게 뭐냐? 레드오션을 해야 하는 이유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 카페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셔서 해당 카테고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아니면 어떤 키워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그 카테고리의 우수 카페 회원수가 예를 들어서 와 진짜 이 분야의 베스트인데 10,000명밖에 안 돼요. 그럼 그 분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면 아니면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한다면 해도 돼요. 그렇지만 돈을 벌려고 하는데 그걸 하면서 왜 돈이 안 벌리지?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내가 가고자 하는 것과 내가 하는 행동이 일치가 돼야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무조건 레드오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 가셔서 우수 카페 회원 숫자를 보면 시장 크기가 유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는 키워드의 영상에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키워드를 쳐봤을 때 거기 영상의 최대 조회수. 근데 아까 그 데이터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해당 채널의 기본 조회수. 증시 각도기 예시로 제가 얘기를 드렸었죠. 거기서 한국 마감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3만 뷰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본 조회수를 내가 잘 모르고 이상한 거에 꽂혀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다른 단어들을 마치 키워드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상한 답을 결국에 얻게 되겠죠. 시장 크기에 대한 답도 잘못 얻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각도기 TV 캐시우드를 저격하다가 3만 회가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서 봤을 때는 마치 이게 아웃스탠딩한 컨텐츠로 보였지만 11만 명의 구독자가 있는 채널이고 거기에 한국 마감이라는 건 미국 마감은 작게 나오지만 한국 마감 2.9만 회가 나오잖아요. 한국 마감 2.5만 회 나오죠. 미국 마감 1.7만 회. 그럼 이게 아웃스탠딩한 컨텐츠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만약에 조회수에 대해서 키워드에 대해서 착각을 하게 되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캐시우드라는 것이 키워드인가? 그럼 이상한 곳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 채널의 기본 조회수를 주의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나오는 조회수를. 그래서 키워드 조회수에서 기본 조회수를 뺀 값.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만 정도가 아까 기본 조회수였는데 5만 뷰가 나온 게 있어요. 그러면 2만의 값을 내가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채널이 가지고 있는 기본 파워를 제외하고 시장 크기를 조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다 쳐볼 수 있어요. 부동산이라고 해보고, 근데 보면 여기 랭킹 순으로 볼게요. 부동산 스터디가 150만 명입니다. 충분히 사이즈가 나와요. 월급쟁이 재테크 연구 카페 72만, 좋은 방 구하기 280만. 괜찮죠? 헬스도 35만. 엄청 큰 숫자예요. 카페에서는 엄청 큰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24만. 근데 헬스라는 거가 이런 거를 찾아낼 수 있어요. 헬스가 UFC, 주짓수, MMA라는 것과 연관이 있구나. 왜냐면 여기서는 검색어밖에 검색이 안 되기 때문에 카페명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작업을 해놓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이런 것도 있죠. 멤버수 35만 명인데 헬스 매니아 했는데 헬스 보충제 공구. 우리가 이걸 팔아볼 수 있겠구나. 또는 다이어트. 내가 헬스를 하면은 다이어트 쪽으로 확장을 할 수 있겠구나. 초보 운동법. 이걸 왜 여기서 초보 운동법을 왜 넣었을까요? 이 카페로 유입되는 키워드 중에 초보 운동법이 많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바꾼 거죠. 초보 운동법을 나도 한번 공략을 해봐야겠다. 네이버 카페는 키워드에 자기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카페 주인장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목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토익을 검색했더니까 취업, 대학생, 공기업, 인턴, 공모전, 토익 스피킹 이렇게 나오죠? 대학생 타겟의 채널이구나. 채널들을 만들려면 토익 컨텐츠를 해볼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어떤 키워드의 주 타겟을 알아볼 수 있고 그 시장 사이즈를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카페는 조금 블로그랑 달라요. 굉장히 정보를 찾기 위해서 가입을 한단 말이에요. 정보성 컨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이따 얘기 드릴 거지만 4가지라 그랬죠. 정보, 재미, 흥미, 공감. 이 4가지예요. 근데 이 4가지 중에 재미나 흥미는 너무 만들기 어려워요. 근데 정보나 공감은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훈련을 통해서. 그 얘기도 이번 강의 이후에 바로 다음 강의에 이어서 얘기를 드릴 건데 그런 부분에서 카페와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컨텐츠와의 접점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찾아보는 게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하셔야 될 것, 과제가 자연스럽게 나왔죠? 네이버 카페를 활용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분야의 사이즈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연관해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지 살펴보시는 것, 그 다음에 유튜브를 활용해서 어떤 키워드의 최대 조회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건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라리 예를 들어서 이것도 같이 해볼게요. 부동산. 그럼 필터에 조회수 했을 때 리브 부동산 이런 건 광고죠. KBS 다큐 295만 회. 일본 부동산 거품 시작 끝. 일본 부동산 거품 붕괴에 대한 거죠. 그 아래가 급증하는 일본 빈집 경고.
이거는 2007년 방송이고 이건 17년 방송이에요. 근데 KBS 다큐에서 이거 270만 회씩 찍혔습니다. 이 채널이 평균적으로 200만 회가 나오는 거라면 굉장히 아쉽겠지만, 근데 이게 만약에 평균적으로 200만 회가 안 나오는 거면 최근에 4개월 전에 올라온 키워드들이기 때문에 이거 바로 해야죠. 80만 명에 조회수 500회, 400회, 2.6만 회, 2.5만 회, 1만 회. 이 채널에서 250만을 뽑았단 말이에요. 이럴 때 바로 섭외가 들어가야죠. 일본 부동산 하시는 분. 저도 지금 발견한 거예요. 일본 부동산 하시는 분 찾아가야죠. 아니면 일본에 사시는 분. 일본에서 일본 신혼부부. 뭐가 돼도 상관없어요. 지금 바로 섭외해야 됩니다. 저도 끝나자마자 바로 섭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비슷한 것도 있죠. 중국 부동산 버블 267만 회. YTN에서도 이 키워드로 조회수를 뽑았죠. 일본 빈집, 한국 부동산 일본처럼 된다고 145만 회입니다. 제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이 이렇게 찾아지는 거예요. 영상의 최대 조회수를 찾아보면 시장 사이즈를 알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해당 채널의 최저 조회수, 기본적인 평균 조회수들을 빼내고 그 남은 것이 내가 먹을 것이다. 이걸 꼭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네이버 카페에서도 확장을 해보시고 유튜브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아주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직원 훈련용 계정 같은 거 여러분들도 꼭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 활용하기, 유튜브 활용하기, 키워드로 영상 최대 조회수랑 트렌드도 확인을 하면서 이미 지나간 트렌드를 여기서 잘못 착각하면 안 된다고 또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플린 콘텐츠를 만들도록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전체로 섭외 부분이 안 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5가지를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지금 강의에서 2가지를 얘기 드렸고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3가지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강의에 이어서 지금 넘어가기 전에 앞에 강의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트렌드라는 거를 오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제가 4개월 전에 부동산 컨텐츠로 예시를 들었죠. 근데 그 컨텐츠는 2007년도에 만들어진 다큐멘터리를 4개월 전에 업로드를 한 거예요. 하나는 2017년에 만들어졌던 다큐멘터리를 4개월 전에 업로드를 한 거죠. 그런 것처럼 어떤 키워드는 시즌성이 있고 어떤 키워드는 굉장히 스테디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스테디한 키워드는 이게 2017년에 만들어졌던, 2016년에 만들어졌던, 2002년에 만들어졌던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인간이 그렇게 쉽게 안 바뀌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가부도의 날은 제가 트렌드로 예를 들어드렸던 게 그건 특정한 영화의 제목이에요. 영화 제목이라는 건 바이럴 사이즈가 한 번에 확 올라왔다가 사라지고 난 거죠. 이거를 스테디한 컨텐츠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스테디한 컨텐츠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스테디한 컨텐츠인지 아니면 시즌성 있는 키워드인지 스테디한 키워드인지를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구별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을 제가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만약에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가 있고 아니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둘 중에 스테디함의 정도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훨씬 더 스테디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화 제목이라 그래서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고 부동산 같은 고유명사라 그래서 반드시 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소라는 건 어떤 때에 굉장히 핫한 키워드일 수 있었지만 일반 명사죠. 그런데 이게 시즈널 키워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려고 그러는 분야에 따라 다를 거고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컨텐츠의 유형에 따라 다를 거예요. 자, 2번째로 이런 기준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값이 있습니까? 어떤 것은 히트 컨텐츠고 어떤 것은 망한 컨텐츠라는 절대값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절대값은 20만 정도로 정합시다. 합의를 봅시다. 네, 그 정도면 20만 구독 채널이면 괜찮지 않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20만 정도면 합의가 될 만한 숫자다. 근데 그건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20만 조회수는 먹으려고 기를 쓰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 20만이 터지면 제가 그걸 가지고 아무리 지지고복구를 해도 제가 20만을 못 쫓아가거든요. 왜냐면 그 오리지널리티가 없으니까 저한테. 그 제가 아무리 한다 그래도 한 거기에 30% 정도? 한 6만 뷰에서 7만 뷰 정도가 나올 거예요. 만약에 제가 20만을 뽑으려면 저의 능력치로는 제가 100만, 200만이 넘어가는 컨텐츠를 가지고 제가 요리를 해야 겨우 20만? 30만? 그 정도 뽑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그건 역량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10만 정도의 키워드만 가지고도 그 사람이 가진 탤런트나 뭐 말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하고 있는 분야나 이런 게 너무 좋아서 이거를 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저 같은 경우는 역량이 부족해서 대박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강제로 정보를 끼워넣고 공감을 맞추고 그다음에 제목을 넣고 연구를 통해서 억지로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저 스스로의 탤런트에 기대하는 바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10만, 20만 트래픽도 작게 느껴질 수 있는 거고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타입의 사람이냐, 어떤 타입의 채널이냐, 어떤 유형의 컨텐츠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승수 효과라고 할까요? 어떤 아이템을 발견해냈을 때,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아이템을 발견해냈을 때 그걸 붐업시킬 수 있는 전투력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 그거의 곱셈의 값이 사람마다 다르고 그 컨텐츠마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최대한 큰 거부터 하세요. 100만 넘어가는 거, 200만, 1000만 할 수 있다면 굳이 20만 밑에 거부터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곱셈의 값이 처음 시작한다면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전자칠판이라고 해볼게요. 누군가가 전자칠판으로 100만 뷰를 뽑았다면 여러분들이 전자칠판을 가지고 제가 앞에 얘기 드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시도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100만 뷰 뽑았지만 여러분들은 10만, 5만 뽑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대한 큰 걸로 트라이를 한다. 제가 아까 부동산에서 일본 부동산이라는 키워드를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건 그 정도면 해볼만 한 키워드였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게 꼭 절대값은 아닙니다. 어떤 한 장면이 나갔을 때 그걸 절대값으로 인지하거나 무조건 이거여야 돼 이런 생각을 할까봐 제가 누차에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강의로 넘어가 볼게요. 강제로 말을 잘하게 하려면 대본이 필요하고 그 대본을 작성하는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대본은 4가지 요소가 있다. 이거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거죠. 공감, 정보, 재미, 흥미. 아무것도 없으면 망하고 2개가 있으면 평타고 3개 있으면 터지고 4개 있으면 레전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재미나 흥미라는 건 훈련이 안 돼요. 여러분들 다니는 회사의 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뭐 200만 원씩 내고 뭐 그런 유머 클래스 이런 거 듣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지화자 이런 거 해서 술자리 멘트하고 이런 그 재밌습니까? 진짜 재미없잖아요. 그거는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공감과 정보. 그래서 저는 이거를 포기를 했어요. 재미와 흥미 영역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난 재밌는 사람도 아니고 흥미로운 사람도 아니야. 저는 이런 표준 정기분포로 사람을 나타낸다면 저는 그냥 여기 가운데 뚱뚱한 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공감과 정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2가지를 더한 거죠. 공감과 정보는 훈련이 가능합니다. 제가 인터뷰에서 아까 이전 강의에서 얘기 드렸던 건 제가 인터뷰를 할 때 이분이 정보를 많이 갖고 있으면 내가 공감을 채우고 이분이 공감이 많으면 내가 정보를 채운다고 그랬죠. 근데 공감을 어떻게 채우냐? 공감이라는 게 뭐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공감과 정보를 훈련하는 방법, 그걸 얘기 드릴 거고요. 정보 훈련은 사실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학습이에요. 정보라는 건 학습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력, 그것만 들어가면 돼요. 이 정보라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냥 시간을 들이면 돼요. 책을 찾아보고요. 그냥 도서관에 가서 앉아서 찾아보고 기사를 검색해보고 그러면 돼요. 근데 이 공감이라는 걸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거를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제가 공감 훈련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화면 보이시죠? 여기 보면 지식인이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디서 공감을 하게 되느냐. 제가 피부가 안 좋거든요. 제가 피부를 한번 쳐볼게요. 여드름 피부가 안 좋습니다. 그럼 여기 질문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 중에 추천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궁금한 게 여기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피부가 좋아가지고 피부 안 좋은 사람 마음을 모르잖아요. 공감이 안 갈 거예요. 여기 가면 그 사람들 고민이 다 있습니다. 2002년부터 하는 서비스예요. 지금 2002년부터 2021년까지 20년 동안에 피부 안 좋은 사람들의 고민이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여드름 없애는 방법, 지성 피부 스킨 로션 좀 추천해 주세요. 이게 추천이 1600개예요. 그럼 들어가 보면 조회수도 나옵니다. 이 3,900명이 이거를 조회하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거를 검색을 해서. 지식인이 어디 추천이 뜨나요? 지식인은 추천 방식이 아니에요. 검색이라는 건 능동 사용자가 이만큼이었다는 거예요. 여드름 없애는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여드름 납니다. 조회수가 31만 회입니다.
그쵸? 초등학생 여드름이라는 키워드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고, 이 초등학생이 어떤 마음으로 코 옆에 하얀 거, 입 아래 뭐 오돌토돌한 거 나네요.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공감을 학습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머리숱이 많거든요. 그거 관련된 거를 검색을 하면 그 사람들의 고민을 그냥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생생하게. 이거 이상의 공감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직장 생활이라고 검색을 해볼까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런 게 있잖아요. 햇살론 이런 게 낀단 말이에요. 그쵸? 추천순으로. 근데 추천순이 여기 누가 광고를 당학을 했어요. 그럼 직장 생활에서 띄어쓰기 한 다음에 마이너스 햇살론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직장 생활에 대한 검색 결과 중 햇살론을 제외한 검색 결과입니다. 그럼 깔끔해졌죠, 다시. 아, 발표 공포증. 발표 공포증으로 직장 생활이 너무 이런 게 있어요. 그 추천순으로 보면 여기 있네요. 직장 생활에서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유형의 사람이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저는 신경 쇠약 증세가 있어서 작은 말에도 여기 키워드 덩어리입니다. 작은 말에 상처받는 경우 이렇게 하세요. 이 사람의 고민이 실제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고민이고 조회수가 22만 4천 회예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직장인 학접은행제, 이게 예를 들면 광고인지 아닌지 궁금하잖아요. 그걸 아는 방법은 들어가 보면 압니다. 아, 학접은행제는 광고네. 그러면 학점은행제도 빼야 되잖아요. 햇살론도 빼고. 그럼 여기다가 쉼표하고 학점은행. 그럼 어떻게 되냐? 직장 생활에 대한 검색 결과 중 햇살론과 학점은행을 제외한 상세 결과입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할 수가 있고, 이쪽에 보면은 관련된 태그들도 나와요. 뭐 공무원, 알바, 직업, 진로, 자격증, 대학교, 경찰, 고등학교, 관련된 디렉토리도 있습니다. 직업, 취업, 뭐 학교 생활, 대학 생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 공감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지식인 이상의 공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공감을 훈련한다는 게 어떤 말인지 아실 거예요. 좋은 컨텐츠가 이 두 개가 있다 그랬죠? 정보는 여러분들이 직접 시간과 노동력을, 여러분들의 노력을 투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뇌에다가 넣어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책을 수백 권을 갖다 준다 그래도 그걸 여러분들이 읽어야 이 정보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 공감이라는 건 원래 훈련할 수 없는 영역처럼 여겨졌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 이상. 그런데 그걸 이 지식인 탐색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감도 훈련할 수 있다. 그래서 정보와 공감이 훈련되면 전체 4개 컨텐츠에서, 4개 분야에서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채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신사임당님 어떻게 그런 좋은 질문을 하세요? 관련된 거 지식인 들어가 보세요.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게 좋은 질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고를 쓸 때 좋은 질문으로 넣게 되면 사람들이 궁금증이 해결되고 다음 질문을 계속 질문들을 넣어주면 질문을 내게 되면 그거에 대한 답이 궁금하잖아요. 그럼 시청 지속 시간도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 내가 10분짜리로 올리는데 3분에 끝난다. 그럼 3분 끝나기 전에 2분 50초쯤에 좋은 질문을 하나 더 넣으세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멘트 중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감을 훈련을 해서 공감과 정보 두 가지를 채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컨텐츠에 이 두 가지가 차게 되면 여러분들이 마치 말을 잘하는 사람처럼 여기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있습니다. 절대 이런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보 훈련이 먼저 되어 있다 그래서 카테고리를 그 분야로 맞추면 안 된다. 이게 뭐냐면 저 유튜브 하려고 그러는데 저 마크라멘 매듭 엄청 잘해요. 이 분야 전문가입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정보 훈련을 하는 시간이 아까워요. 공감 훈련만 해서 넘어갈게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사이즈가 너무 작다는 거죠. 그 전 앞에 강의에서 제가 트렌드를 익히고 원하는 사람이 많은 이걸 하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정보 훈련을 건너뛰고 속도를 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거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학습으로 채우라는 얘기를 하기가 매우 껄끄러우니까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미 잘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을 공부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것도 근데 이렇게 바꿀 수는 있어요. 마크라메 매듭 묶기를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해가냐면 다른 사람이랑 난 달라. 대형 마크라메를 나는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대형 마크라메를 하는 사람은 없는데요. 마크라메 하는 사람들은 좀 있는데 대형 마크라메에 평매듭을 쉽게 묶는 법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없죠. 너무 작은 분야니까. 근데 이런 거가 아직 없기 때문에 잘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직 없어요. 이걸 아직 하는 사람이 없어요. 부대찌개에다가
아이스크림을 넣는 사람은 아직 없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없죠.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 아들이 늘 수도 있죠. 자, 근데 그런 거에 빠진단 말이에요. 이런 블루오션을 찾다 보면 여러분들이 거기 빠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냥 레드오션을 시작을 해라. 오히려 더 큰 곳에서, 더 큰 물에서 놀아라. 이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크라메 매듭 묶기가 아니라 이걸로 바꿔야 되는 방향 뭐냐? 5,000원으로 분위기 바뀌는 인테리어. 그 안에 내용은 마크라메로 해도 되는데 이렇게 확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장을. 그럼 뭐가 되냐? 정보에는요. 정보의 피라미드라는 게 있어요. 지어낸 거예요, 제가. 근데 정보의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뭐냐? 정보가 대중정보에서 고급 정보로 올라갈수록 이용자 숫자는 줄어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셀카 잘 찍는 방법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숫자랑 화장품 케이스 사진 반사 없이 잘 찍는 법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숫자가 누가 더 많을까요? 당연히 셀카가 많죠. 그런데 어떤 게 더 고급 정보고 더 훌륭한 기술을 필요로 하나요? 화장품 유리 재질을 반사광 없이 잘 찍는 법이 훨씬 더 고급 정보예요. 그러면 이게 그걸 하면은 내가 생각할 때는 고급 정보를 하면 더 많은 사람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완전 틀렸다는 거죠. 자, 그거에 대한 완벽한 예시가 있습니다. 똑같은 존리가 신사임당 채널에 나왔습니다. 존리 대표님이라고 할게요. 제가 그냥 존리라고 했다고 이러지 마세요. 존리 대표님이 나오셨는데, 존리 대표님, 죄송해요. 존리 대표님 나오셨는데, 그 하나는 부자들은 알고 가난한 사람들 모르는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분이 첫 출연이었는데 제가 여기다가 주식 부자들은 알고 주식으로 잃은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라고 했으면 조회수가 200만 회가 나왔을까요? 중국 상해 증시 7% 폭락한 날 주식 사야 하는지 자산운용사 대표님께 물어봤습니다. 이거 30만 회예요. 거의 거짓말 좀 보태면 이거 200만 회니까 10배 차이 났잖아요. 이만큼 같은 사람이 같은 채널에 똑같은 거의 차이가 없이 나왔는데 이것도 1년 전이고 이것도 1년 전이잖아요. 그 정보가 위로 올라갈수록 아니면 더 심화될수록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식이 갖고 있는 큰 속성은 뭐냐? 그걸 돈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더 많이 아는 단어로, 더 많이 공감할 수 있는 단어로 치환을 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말을 잘하려면 지금 뭐냐면 대본을 가지고 말을 잘하는 방법까지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그것의 4단계는 이겁니다. 프롬프터를 활용을 해라.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을 내가 그냥 청산유수처럼 막 이렇게 막 블라블라 할 수 있어야지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오디오가 비면 안 된다. 생방송을 잘해야 진짜 방송을 잘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유튜브는 편집의 예술입니다. 그런 원고를 쓰면 무조건 그 원고를 외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했던 원고입니다. 제가 했던 그 똑똑한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5가지 이유였나? 그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렇게 원고가 깁니다. A4 용지 2장이에요. 그럼 이걸 제가 외워서 할까요? 근데 사람들은 외워서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제가 카메라만 보고 얘기를 하기 때문인데요. 보면 지금 혹시 이게 보이시나요? 네. 보면 여기에 원고가 이렇게 있어요. 바로 이 원고를 여기다 넣은 겁니다. 그럼 여기에 그 글씨가 여기 보이죠? 근데 이 글씨를 보고 제가 읽으면 이 뒤편에 이렇게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렌즈가 이 앞에 유리를 통해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고 읽는 것이 계속해서 카메라를 보는 거랑 똑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말을 실제로 잘하는 게 아니라 이 원고 작성만 잘하면 그 다음에 이걸 사서 끼잖아요. 그럼 보고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히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말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못해서, 내가 뭐 할 줄 몰라서, 나는 사람들 카메라 보고 말하는 게 어색해서 글씨 보고 읽으면 그냥 카메라 보고 잘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카메라가 이런 게 들어갔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카메라가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프롬프터 같은 거 사면 이런 걸 줍니다. 이게 뭐냐면 스마트폰 껴가지고 보이시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카메라 대신 스마트폰을 껴서도 똑같이 전면 카메라를 써도 되고 아니면 후면 카메라를 써도 되고요. 똑같이 이 프롬프터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영상 제작 시간을 단축하고 싶다. 원고를 보고 카메라 보고 단기 기억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단기 기억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약한 면이 있어요. 외울 수 있는 문장의 길이가 길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이런 걸 하나 장만해 두시면 방송 진행할 때 있어서 굉장히 속도가 난다. 그 부분도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말을 잘한다고 해서 다 말 잘하는 거 아니에요. 9시 뉴스 앵커들도 다 이거 보고 합니다. 여러분 방송국 가면 다 이거 보고 해요. 그리고 5번째는 편집을 하면 돼요.
제가 이 프롬프터를 보고 한 영상을 하나 가져왔는데, 네, 천재들은 괴짜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무조건 괴짜라고 천재는 아니지만 천재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괴짜가 많은 경우가 있죠. 주변에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유튜버 신사임당입니다. 이걸 외워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계속 끝까지 계속합니다. 근데 이 원고 내용과 하나도 틀리지 않고 계속한 거예요. 저 이 정도까지 하는지 몰랐는데, 제가 이거 제 원본을 담아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엄청 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정도 문장을 외울 수 있을까요? 외울 수 없어요. 근데 이걸 활용하면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편집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재들은 괴짜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무조건 괴짜라고 천재는 아니지만 천재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괴짜가 많은 경우가 있죠. 주변에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유튜버 신사임당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편집이 어려운 편집이 아니고, 이 정도 편집 수준은 여러분들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가르쳐 드릴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얼굴을 아예 노출을 안 하겠다, 그런 분들은 이것도 필요 없죠. 그냥 원고 보고 녹음을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저런 영상들을 덮으면 되니까요. 아니면 뭐 파워포인트를 덮어도 되고요. 이미지를 넣어도 되고. 그런 것들은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본 작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말을 잘하기 위한 5가지 단계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거를 연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더욱더 심화된 버전의 원고를 어떻게 써야 사람들이 만족을 하고 또 조회수가 폭발을 하고 시청 지속 시간이 늘어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를 제가 4강의에 걸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이게 다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제목을 찾고, 제목의 구조를 찾고, 키워드를 찾아서 그 구조에 맞게 바꾸고, 그 다음에 업로드하기 전에 썸네일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트렌드도 찾아서 키워드들을 섞어보고, 그 다음에 내용과 공감을 찾아서 사람들의 질문, 의문점을 쌓아서 그걸 하나하나 해결을 하고, 근데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이 문장의 구성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게 풀링 컨텐츠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걸 공유하고 싶게 만들고, 마치 그냥 팁인데 꿀팁처럼 느껴지게 하고, 그런 꿀팁적인 요소들, 그런 걸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제가 앞에 이번 주에는 강의에 대한 숙제를 많이 내드렸어요. 왜냐면 저희가 한 주 동안 스터디를 할 거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내드렸던 과제들 계속해서 하셔야 되고, 특히 오늘 말씀드린 이 내가 하려고 그러는 분야에서 계속해서 트렌드를 찾고 키워드를 찾고 어떤 문장 구조를 발견하고, 이런 것들은 절대로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찾고, 그것들이 뒷받침되어야지 이 원고를 작성했을 때 깔끔하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하려고 그러는 분야의 대부분이 새로 하려는 분야일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이 작업을 꾸준히 하셔야지만 나중에 지치지 않고 유튜브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지금은 다 쪼개서 알려드렸죠. 나중에는 그냥 이게 원고 작성 전에 이 단어로 그냥 대체가 돼야 됩니다. 너 촬영 준비 됐니? 이 앞에 거 다 했냐는 뜻이에요. 네. 그냥 이 정도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거가 지금까지 한 게 굉장히 많은 일 같지만 다 합쳐서 뭐냐? 그냥 촬영 준비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그 원고를 가지고 촬영에 임하게 되는 거죠. 촬영 준비라는 게 여러분들이 할 때마다 기획을 하고 편성을 새로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얘기 드리는 건 이 9가지 단계 중에 내가 반복해야 되는 게 있고, 한 번 하면 끝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플랜을 짜놔야 되는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삶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나 양도 다를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플래닝을 하는 것들, 그런 거 모두 다 다음 한 주 동안 끝내고 오셔야 심화 원고 교육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게 됩니다. 이 앞에 것을 그냥 건너뛰고 그걸 듣는다면 물론 효과는 있겠지만, 만약에 그게 100이라고 한다면 뭐 한 40, 50 정도밖에 못 느끼실 거예요.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한 주 동안 꼭 앞에 강의 다시 복습하시고 그 내용들 가지고 스스로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원고 섭외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했는데 오늘부터는 좀 더 심화된, 심화라고 그래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저랑 같이 하니까 천천히 아주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강의를 반드시 끝까지 수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강의를 하다 보면 보통 여기쯤에서 빼뜨리는 게 아니라 뭔가 함정에 빠지는 것처럼 빠지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뭐냐면 이 시점, 그러니까 우리가 제목